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고, 지금 오죽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도 아까 뭐 거보고 깜짝 놀랐지만은 뭐 지금 분사 파트에 내장되어 있는 문제만으로도 이 문제 뱅크에서 첫 문제야, 첫 문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빈출이 되고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는 거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해 못지않은 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할 관계사인데, 예를 들어서 관계사도 보면은 이거를 다 합치면 얘도 아마 못지 않을 거야. 그렇지, 벌써 888문제, 988. 아, 더 넘지. 문제 은행에 있는 문제만으로도 1500문제가 넘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는 내가 아무리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지금 계속 얘기하다만 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장에 뭐가 돼야 된다고? 오형식과 수동태가 돼야 돼. 오형식과 수동태. 특히 오형식 중에서 분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결국은 오형식이라고. 오형식.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이 안 되면 1, 2, 3, 4 오형식이 안 되면 수동태도 안 되고, 문장의 오형식이 1, 2, 3, 4 오형식이 다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분사도 안 된다. 어제도 보니까 내가 하다가 막 무슨 이상한 거 같고 갑자기 뭐라 그럴지, 우리 무슨 동사가 없고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 분사 문제는 계속 휘둘리게 돼. 계속. 그러니까 1형식, 2형식 안 된 친구들은, 혹시 늦게 와서 안 된 친구들은 우리 다 올라가 있고, 지금 모든 강의가 거의 다 올라가 있어. 특히 초반 강의는. 그래서 늦게 온 친구들 다시 그거 들어보고 앞에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1형식, 2형식 거기 다시 다 해놓지 않으면 이거 고등학교 영어 자체 근간이 이게 되질 않아. 고등학교 영어는 어제도 우리 뭐 심지어 그 쉬운 교과서만 봐도 우리 중학교 때처럼 뭐 어느 한 파트만 보면 되고 이런 게 없어.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냉혹한 현실을 얘기하자면 중학교 때는 80점 넘는 애가 한 반에 한 반은 될 거야. 50%는 반이 될 거야. 근데 고등학생 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그 비율이 형격히 줄어. 진짜 너희는 등수잖아, 등수. 그러니까 핵심은 등수란 말이야. 뭐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등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70점, 80점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학생들 안에서 내가 몇 등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달라진다.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중요한 지금 우리 영역들, 내가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빨리 나가면 안 돼.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구간들이다 라는 거를 명심하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분사 구문을 주로 나갔는데, 자, 핵심적인 분사 구문에서 늘 고려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분사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적 역할을 하거나 어느 경우에든지 분사는 일단 문제로 출제될 때는 일단 해석이 돼야 되는데, 분사를 해석을 하려면은 그 분사에 뭘 찾아내야 되냐면 의미상 주어를 찾아내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내가 러닝을 만났다. 물론 이제 해석을 해보면서 러닝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도 안 되지만 얘가 문장의 본동사냐 아니면 얘가 어떤 문장에서 지금 구속 노소냐, 그걸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지. 근데 분사는 기본적으로 자체만으로는 본동사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분사는 다른 애랑 붙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비동사가 앞에 붙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재 분사는 그런 상관이 없는데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has, had, pp 같은 게 붙어 있어야 문장의 본동사가 되지, 얘 자체적으로는 그냥 형용사 아니면은 부사적 용법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건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내야 되는 거지. 근데 얘의 의미상 주어가 로봇이면서 얘를 꾸미는 게 말이 되는구나. 아, 그럼 형용사 용법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고, 이제 모든 분사를 구분하는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가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구분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항상 만나게 되면 분사 구문이든 아니면은 일반 형용사 용법의 분사든지 간에 만나게 되면 얘의 의미상 주어를 찾아낸 다음에, 이 의미상 주어가 하는 거면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얘의 의미상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거면 무슨 분사? 과거 분사. 그래서 분사는 의미상 주어를 찾아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 특히 어법 문제에서 핵이야, 핵. 자, 그걸 여러분이 계속 고려하면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면 남긴다, 이거 했죠? 네. 자, 이제 오늘은 4번 분사 구문이야. 계속 지금 분사 구문 얘기하고 있어. 자, 분사 구문의 시제가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이면 완료 분사를 사용한다.
이제 우리가 계속 컴팩트하게 진도를 왔는데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이 한번 접한 적이 있어. 수동태였지. 수동태여서 대명사절을 목적으로 받는 그러한 동사들의 수동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완료 투부정사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완료 투부정사.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완료 부정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좀 알아들으면 좋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이 본동사와 준동사가 달라. 본동사는 문장의 서술어야, 서술어. 그렇지? 서술어. 본동사라고 한다는 거는 문장에서 뭐로 쓰이는 거야? 서술어로 쓰이지. 자, 서술어에는 두 가지의 정보가 항상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 그게 뭐죠? 시제와 태가 들어가. 항상 시제와 태. 항상 시제와 태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시제는 우리가 배웠던 12시제.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 형태를 띠는 게 이 시제야, 서술어에서. 그 다음에 능동, 수동의 띠를 뜨게 되는데 자, 준동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준동사는 이 동사의 변화 형태인데 준동사는 절대 문장의 서술어가 되질 않아. 서술어가 될 수가 없어. 서술어 역할을 하지 않아. 준동사는. 그래서 동사가 서술어가 아닌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의 변화 형태를 우리는 크게 준동사라 그래. 자,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어법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나 준동사 형태의 밑줄이 딱 그어져 있으면 뭐 ing나 pp라든지 밑줄이 딱 그어져 있다면 투부정사의 밑줄이 딱 그어져 있다 이러면 이게 대체 본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서술어 자리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 가장 빈출이야. 근데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뭘로 알아내는 거냐면 어떤 게 서술어로 쓰인다는 거는 이 문장에서 지금 뭔가 동사가 필요한 형태야. 문장에서 본동사가 없어. 그러면은 이 밑줄 놈은 지금 서술어가 돼야 된다. 이게 서술어 자리라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문장이 아니면은 서술어가 다 나왔어. 그럼 이놈은 이제 준동사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이 준동사는 크게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를 시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헷갈리는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좀 너희한테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 영어에서는 이거를 상이라 그래. 상. 에스펙트라고 하는 건데 이 에스펙트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측면으로만 뜨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상이라 그래서 시제랑은 조금 다른데 준동사에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이 완료 진행이라는 그러니까 준동사는 시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사랑은 조금 비슷한데 이 상이라 그래서 동작이 그냥 단순하게 단순한 게 있어. 아무런 완료 부정사도 아니고 완료 부정사도 아니고 단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전에 벌어진 거 이 완료 준동사라는 거는 완료 준동사라는 게 있고 진행은 너희 아직 필요 없을 것 같아. 괜히 헷갈리니까는 상이란 개념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도 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단순 준동사가 있고 무슨 준동사가 있다고? 완료 준동사가 있어. 단순 준동사는 시제 개념이 아니라 단순 준동사는 그냥 주절이랑 이 사건이 주절에 있는 그 서술어랑 지금 이 준동사의 시제가 같아. 그때 우리는 단순 준동사를 쓰는 거야. 단순 준동사, 단순 투부정사, 단순 분사, 단순 동명사. 근데 완료 준동사를 쓴다는 거는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완료 준동사, 모든 완료 준동사는 have랑 같이 붙어. have pp, have pp 형태를 띄고 있는데 모든 완료 준동사는 주절보다 준동사가 하나 더 과거다, 더 앞선다. 앞선다 이렇게 크다고 할 수가 있나? 그러면 준동사가 더 과거야. 준동사가 하나 더 과거. 주절의 동사보다 준동사가 시제가 더 앞서. 시제가 더 앞섰어. 이때 완료 준동사를 씁니다. 태는 얘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로 나누는 건데 어쨌든 크게 이렇게 두 개념이 나뉘거든. 그래서 모든 준동사는 완료 준동사를 가지고 있어. 모든 준동사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모든 준동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누나 한번 여기다 써볼까? 이거 그거 있는데 뭐지? 이걸로 해야겠다. 음성 노트로. 음성 노트가 왜 안 되지? 잠깐만. 이거 안 되겠네. 이것도 안 되니까 그냥 골라야겠다. 칠판에 써야겠다. 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시 새 노트.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단순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아까 지금 단순 준동사랑 완료 준동사 얘기하다 말았죠? 자, 단순 준동사와 완료 준동사의 한번 종류들을 얘기해보. 단순 준동사, 단순 준동사. 뭐가 있냐면 단순 투부정사가 있고, 지금 단순한 그냥 분사가 있어. 그 다음에 단순 동명사가 있어. 이 형태들을 얘기해줄게. 자, 단순 투부정사 그냥 이 형태가 우리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여러분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투부정사. 그냥 ing나 pp, ing나 pp. 그 다음에 동명사 그냥 ing. 뭐 단순한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그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상 에스펙트에 대해서 지금 준동사에 있어서. 자, 근데 완료 준동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완료 준동사는 조금 다르다. 자, 이 주저보다 하나 더 과거를 표현해 주는 거야. 투부정사는 to have pp. have랑 같이 쓰는 거야. to have pp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사는 지금 오늘 배우겠지만 분사는 having pp야. having pp. having pp. 그다음에 동명사는 잘 쓰이진 않아. 동명사는 진짜 거의 안 쓰이는데 고등학교 내신에는 잠깐 등장을 해. 이게 고등학교 내신에는 이게 왜 이걸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실생활에서 쓰지도 않거든. having pp야. 이게 완료 준동사예요. 완료 준동사. 완료 준동사는 이게 어떤 의미라고? 주절보다 하나 더, 주절보다 앞선 과거를 표현한다. 주절보다 앞선 시제, 주절보다 앞선 사건, 시점상. 이걸 표현할 때 준동사는 무슨 준동사를 쓴다고요? 완료 준동사를 쓴다는 거야. 근데 왜 동명사가 잘 안 보이냐면 동명사는 그 자체가 약간 과거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어. 동명사 자체가. 그래서 굳이 having pp를 안 써. 쓸 필요가 거의 없거든. 그리고 사실은 이 to have pp를 쓰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항상 쓰는 게 아니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투부정사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절을 써서 명사절을 쓸 수 있는 동사들의 수동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동사들을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 뭐 think라든지. 그 다음에 report, 대표적으로 report. 그 다음에 믿다, believe, 생각하다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말하다. 뭐 있어요? say, tell이 아니야. tell은 안 돼. 이건 삼형식이잖아. tell은 주로 사형식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알다. 뭐야? know. 이럴 때 우리가 얘를 주어로 빼는 게 일단 논리적으로 맞지만 얘가 너무 기니까는 가주 it을 빼서 그래서 it is 얘네가 이제 다 pp로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it is said 사람들이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대절 이렇게 대절 이렇게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왜 안 들어가지? 왜 하나가 더 안 되지? 페이지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it is said that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주어랑 동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it is said 대절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 여기서 한 단계 더 변화가 어떻게 됐어? 이 안에 있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 그렇지 주어를 앞으로 빼고 다른 사람들 왜 또 꿀먹은 벙어리야? 어? 그 다음에
그럼 주고 나면 그냥 바로 비동사가 여기 온다고? 아니야. 얘를 쓰는 거야. 그치? 이 대절 안에 쓰는 게 아니야. 얘가 얘기되어진다. 이 주어가 사람들한테서 회자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비동사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바꿨어? 투부정사로 바꿨잖아. 이게 투부정사로. 그래서 얘가 회자된다. 이거 한다고. 근데 어떨 때 완료 부정사 썼냐?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인데 여기가 과거였어. 아니면 여기가 뭐 현재 완료야. 그러면 어쨌든 얘네가 더 앞선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have pp로 바꾼다 그랬잖아. 이렇게 to have pp로. 그치? 자, 이럴 때 쓰거나 이거 아니면은 페이지 삽입이 있구나. 페이지 관리. 잠깐. 페이지 관리. 그렇지. 이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appear라는 게 있어. it appears. appear.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 뭐뭐한 것 같다. 라는 it appears라고 있어. appear가 뭐뭐한 것 같다지, 그치? 뭐뭐처럼 보이다지? 근데 이게 가주어를 쓰고 뒤에 대절을 해서 진조를 쓰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자, 이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그럼 주어가 뭐뭐 한 것 같다.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야 돼. 얘하고 대절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얘가 뭐뭐 한 것 같다. 그럼 이거 동사 집어넣는 거지.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인데 여기가 과거야. 그럼 또 시제 차이가 벌어지잖아. 그치? 그럼 이때 또 have pp를 쓰는 거야. 이 두 경우밖에 없어. to have pp를 쓰는 게 딱 두 경우야. 딱 두 경우. 완료동사는 실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다. 개념만 갖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이제 이거야, 이거. 요거. 분사인데 having pp. 언제 쓴다? 주절보다 하나 더 합설 때, 앞선 사건을 나타낼 때 완료 분사를 활용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좀 전반적인 지식을 준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여기로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분사구문의 시제가 결국에는 똑같은 개념이야. 분사구문 시제가 누구보다 하나 더 앞서야 돼?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일 때 완료 분사를 사용한다는데, 자, 이때 능동은 having pp야. having ing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선생님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와야죠.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와야 되나? 이거 적으면 안 되겠지? 아니라는 거야. having이 있으니까는 having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으면 이 과거 분사는 우리 완료 시제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완료의 의미만 갖고 있고 능동이야, 능동. having pp가 돼버리면 더 이상 수동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진짜 많이 틀린다고. 자꾸 pp, 수동, pp, 수동 이런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누가 있어? having이 있으면은 얘는 수동이 아니란 말이야. 뭐만 알려주는 거야? 완료의 양상. 즉,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라는 그런 상만 알려주는 거야. 알겠니? 능동이라고. 능동. 그럼 수동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여기서는 having been까지 있어야 돼. having been. having been pp야. 수동은. 알겠지? 자,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보면 어떻게 해놨니? 괄호를 해놨지. 이게 왜 그러냐면 내신에서 이렇게 바꿔라고 할 때, 내신에서 이렇게 바꿔라고 할 때 사실은 이걸 안 쓰면은 뭐하러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동태였어. 수동태야.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인 건 맞아. 자, 그런데 희한하게 그 과거 분사는 그냥 과거 분사만 남겨도 괜찮아 라고 한국 내신에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환 문제에서는 이렇게 변환시켜도 전혀 틀린 게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 정식으로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having already been repaired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만 남겨도 된다? 과거 분사만. 뭐일 때는? 수동태일 때는 시제가 하나 더 앞서도 결과적으로 누구만 남겨도 된다? 과거 분사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자. 먼저 앞에부터. As I had learned the past, as I had learned the part. 내가 배웠던 듯이 I felt a little bored.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었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해서 내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I felt a little bored. 나 약간 좀 지루했어. When he was telling it teaching it to us.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그것을 뭐 해줄 때? 가르칠 때. 자, 내가 느꼈던 거는 과거인데 이건 대과거지. 과거 완료니까. 전에 배웠다는 거죠. 하나 더 과거야. 주절보다 앞서 있지?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 자, 능동이야. 능동이지만은 이게 시제가 앞서 있기 때문에 상이 하나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having learnt가 와야 돼. having learnt a part. 그 부분을 이미 배워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과거분사 썼다고 이거 수동이 아니야? 아니야. 앞에 having이 있으면은 완료 능동이야. 완료 능동. 알겠지? 하나 더 과거란 이야기야. 하나 더 과거. 그 분사인데 have가 분사로 변한 거야. having. 이게 진행 분사로 변한 거야. 이게 현재 분사로 having learnt the part. 그 파트를 이미 배웠었기 때문에 I felt a little bored. 나 약간 지루했어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 As she lived in London for many years. 그녀가 오랫동안 런던에 살았었기 때문에 she was familiar with the local culture. 그녀는 지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했다. 자, 이게 어쨌든 과거 완료 시제잖아. 그 전부터 지금 요 시점까지 그녀가 몇 년 동안 살았던 거야. 과거 완료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living을 쓰지 않고 어떻게 써야 돼? having lived로 써줘야 돼.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여서. 됐니?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니까는. 만약에 얘도 과거였어. 그럼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같은 시제는 단순 분사 쓰는 거야. 완료 분사 쓸 필요가 없어. 같은 시제는. 알겠지? 또 아무 무지성으로 이거 과거 시제는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둘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둘을 비교. 알겠지? 그래서 주절보다 앞서면 쓰는 거야. 얘가 앞서면. 자, 그다음 이 경우는 보자. As the car had already been repaired. 그 자동차가 이미 수리되었었기 때문에 it was able to finish the race. 그 자동차는 그 레이스를 끝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이게 과거 완료 시제로서 과거보다 하나 더 앞선 시제인데 핵심은 이게 뭐야? 무슨 태니? 수동태야. 그러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가 모르면 이게 수동태인지도 모르겠지. 그럼 풀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가 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 계속. 자, 그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봐야 돼? Having already been repaired. Having repaired만 오면 맞아, 틀려? 틀려. Having repaired 하면 틀리지. Having repaired면은 이거 완료야, 이거 수동이야, 능동이야? Having repaired 하면 능동이야, 능동. 근데 이거 많이 고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틀리다고. 이거는 능동이라고, 능동. 지금 자동차가 수리를 하니, 수리 당했니? 그러니까 이거 능동이야, 능동. 그러니까 뭐랑 또 헛갈리냐면 또 사역동사는 헛갈려버려. 이래가지고 또 have the car repaired랑 또 헛갈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 정확하게 각자가. 얘는 지금 이 have는 완료 시제 have야 아니면 사역동사 have야? 사역동사 have란 말이야. 얘가 여기 들어오는 거랑 얘가 여기 있는 거랑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고. 영어는 순서라고 그랬어. 단어의 순서가 의미를 결정짓는다 그랬어. 이거는 뭐야? 그 자동차를 수리하게 하다란 뜻이잖아. 그치? 자동차가 수리되어지게 하다 뜻이고 얘는 지금 사역동사가 아니잖아. 얘는 완료 시제야. 완료 시제. 완료 분사를 만드는 have라고. 됐나요? 완료 분사야. 완료 시제를 만들기 위한 완료의 상을 만들기 위한 완료 분사란 말이야. 그래서 having repaired는 자동차가 수리를 했다는 거야, 수리되어졌다는 거야. having repaired만 있으면 자동차가 수리를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니까 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근데 니네 이거 많이 고른다니까.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은 이거 골라. 왠지 여기는 얘는 또 못 골라. 왜? have가 있었던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요거 아닌가? 이래서 고른다고. 틀렸다는 거지. 나 밑에 보자. Because the report had been written in a hurry, it contained several critical errors. 자, 그 보고서가 아주 급하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에러를 포함했다. 주절이 뭐야? 주절이 이 contained several 이게 주절이잖아. 주절은 과거. 그 다음에 이 지금 부사절은 이 부사절이 무슨 절이야? 과거? 완료 지금 부사절이 하나 더 시제가 앞서지? 그러면 우리는 무슨 분사를 써야 돼? 단순 분사가 아니라 무슨 분사 써야 된다고? 완료 분사를 써야 돼. 단순 분사가 아니라 무슨 분사? 완료 분사. 완료 분사 중에서
자, 얘가 그러면은 수동태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완료 분사를 만들어야겠지?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완료 분사는 having been pp라고. having been pp. 그래서 급하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동태인 경우에는 다시 누구만 남겨도 된다? 과거 분사만. 왜?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 분사 자체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냥 얘만 있어도 돼 라고 우리나라 내신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알겠지? 얘가 있어야 좀 더 의미가 살린다는 느낌은 있는데 아무튼 이걸로 똑같다는 걸 하니까 뭐 똑같은 줄 알아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했는데 지금 너희가 더 완벽하게 된 게 아닐 테니까는 집에 가서 또 여기 문제도 풀어보고 또 예문도 보면서 정확하게 복습을 이 원리를 복습을 해야 돼요. 완료 분사 나왔고 이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서 나올 거야. 이번에 너희 공통영어 뭐 1 아니면 2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모든 분사 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뭘 추구한다? not을 추구하는데 자, 그날 안 했던 게 뭐냐면 요거였어. Not having finished the report, he stayed up all night. 자, 이런 완료 분사의 경우에 그럼 부정은 어떻게 하냐? not이 이 앞에 오는 거야. Not having finished. having not finished 하면 안 돼. having not finished 하면 안 돼. having finished 앞에 뭐가 있어야 돼? not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보고서를 끝마치지를 않아가지고 그는 그는 밤새 깨 있었다. 분사 앞에야. 핵심이 분사 앞에. having 자체가 분사라고. having pp 자체가 완료 뭐야? 분사지. 그럼 not이 분사 앞에니까는 이 분사 앞에 not이 온다고. 됐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It not being a school day. 자, 그래서 학교 가는 날이 아니어서 그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비었다. 어떻게 틀리게 쓰냐면은 not을 또 it 앞에 쓰는 애가 있고 not을 it being not 이런 애들이 있어. 분사가 지금 어디 있어? it being a school day에서 분사가 뭐야? being이지. 얘 앞에 온다고. 얘 바로 앞에. 의미상 주어가 왜 남아있어? 주어가 다르니까 남아있지? 자, 그 다음에 Not having seen her for a decade. 자, 그녀를 10년 동안 보지를 못해서 라고 나오죠. Not having seen her for a decade. 이것도 완료 분사 앞에 이렇게. 그래서 그녀를 10년 동안 보지 못해서 I could hardly recognize her at first. 나는 거의 그녀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Not having been cleaned for months. 몇 달 동안 청소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 방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하나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보자. 아이고, 이걸 하나 안 쳐놨구나. 자,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 자, 7번에다가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 자,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실문을 추가해야겠네. 자, 분사 구문 앞에 접속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사 구문 앞에 뭐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접속사를 안 지우고 살려놓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보자. Although he was young, 그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he could understand what the John said. 그는 잔이 말한 것을 뭐 할 수 있었대?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Although he was young도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야. 얼도가 무슨 뭐야? 접속사잖아. 접속사. 그래서 이거 부사절 접속사야. 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이 절 자체가 뭐야? 부사절이에요. 양보의 부사절.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구문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 같죠? 비잉형인데 일단 비잉 쓰자. 이거 수동태가 아니면 써도 돼. 비잉형. 수동태가 아니면 써도 돼요. He could understand. 이렇게. What John said.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리다. 뭐 이것만 보면 어리다. 그래서 어린데 그는 어린데 이해할 수 있었다. 조금 독자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럼 얼도를 살려놓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경우 되게 많아. 특히 그 우리 모의고사에서
although being young 이렇게 되는 거죠. 접속사 있고 분사 구문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He could understand what John said. understand what John said.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살려놓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보자. Stephen was reading the book. 그 책을 읽는 중이었어. While he 뭐 하는 동안에 할까? While he was lying on the sofa. 어디에 누워 있는 동안? 소파에 누워 있는 동안. 자, 그러면 분사 구문으로 누굴 바꿔야 돼? 누굴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어? 어느 절이 주절이고 어느 절이 부사절이야? 주절이 뭐야? 그렇지. 스테픈 워즈 레딩 더 북이 지금 주절이야. 부사절이 뒤로 간 거야. 올해 이 경우도 되게 많아 지금. 영어는 사실. 알겠지? 둘 다 50대 50으로 많아. 자, 그러면 여기는 Stephen was reading the book. 자, 그냥 lying on the sofa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쵸? 네. 그 뒤에는, 미안해. 뒤에는 컴마를 잘 안 붙여. 뒤에 올 땐 컴마를 거의 안 붙여. 우리 해석을 보면 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스티프는 책을 읽고 있었어. 그가 뭐 하면서? 소파에서 누워있을 때.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Stephen was reading the book lying on the sofa. 자, 일단 이 경우에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너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스티프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소파에 누워있는 책. 스티프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소파에 누워있는 책. 되게 어색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끊어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면 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면서? 소파에 누워있으면서.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아니면 그치? 혹시 저 책에 있는 소파 위에 있는 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릴렉싱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그가 소파에서 좀 쉬고 있으면서 어쨌든 이렇다 쳐.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독자들이 혹시 또 아까 저런 식으로 책이랑 릴렉싱이랑 연결시키거나 책이랑 라임을 연결시킬까봐 Stephen was reading the book 접속사를 살려주는 거야. 독자들을 쉽게 해석하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Relaxing on the sofa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아까 같처럼 혹시 북이랑 릴렉싱을 연결시킬 염려가 훨씬 줄어들겠지? 그렇지 않니? 이거에 얘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접속사가 끊어먹잖아. 부사절이야 지금.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부사 구야. 왜? 물론 얘가 접속사이면 맞아. 부사절 접속사인 건 맞는데 지금 뒤에는 이게 문장이 아니라 무슨 구문이야? 분사 구문인데 누구만 살려놓은 거야? 접속사를 살려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 따라 약간 다른데 보통은 이제 부사구라고 하죠.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 아직도 분사 구문이라고 해. 접속사가 살아있는, 접속사가 남아있는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인 거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나타나. 우리 해석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준다. 왜? 이렇게 되면 혹시 사람이 북이랑 같이 연결시킬까봐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사 구문 앞에 접속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복사해서 다시 저기 붙여놔야겠다. 나도 저거 붙여놨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하나를 더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됐죠? 자, 이건 6번은 이제 분사 구문이 뒤에 올 때 이게 컴마가 있을 때 여러분이 독해를 하는 걸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독해를 할 때. 이 독해를 할 때 분사 구문이 특히 컴마가 있고 뒤에 오게 되면 그냥 and 주어 동사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 자, 예를 들어서 The heavy rain lasted for 3 days. 그 극심한 폭우가 last가 지속되다는 뜻이야. 지속됐어. 얼마 동안? 3일 동안 지속이 됐어. 그래가지고 일으켰다. 그럼 얘 주어가 누구겠어? heavy rain이겠지. 주절의 주어겠지. 여기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뒤에 있을 때는 이 분사 구문이
문장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어. 앞에 문장 전체. 아니면은 오히려 앞에 이 의미상 주어가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가 아니라 뒤에 있던 어떤 단어를 이어받을 때도 있긴 있어. 하지만은 그냥 여러분 편하게 일단은 그냥 쭉 해석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헤비레인은 3일 동안 지속이 됐고 그 비가 일으켰다. 뭐를? 심각한 그 홍수를 일으켰어. 어디에? 그 지역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and is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게 편안한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AI technology has been increasingly embraced across various industries. AI 기술이 이제 갈수록 다양한 산업계에 걸쳐서 지금 다 수용이 되고 있대. 이 기술이 수용되어 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AI 기술이 그것이 변화시킨다는 거지. 뭐를? 경제적인 구조, 랜드스케이프, 지형 구조를, 경제 구조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대.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이 편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해석의 묘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해석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만약 이거를 변화하면서 이러면은 이 분사 구문이 많으면 본인 해석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엉킬 가능성이 되게 많아. 뒤에 있는 건 그냥 그리고 뭐뭐 했다. 뭐뭐 하면서 이것보다도 그냥 그리고 뭐뭐 했다. 이게 아마 머릿속에는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려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책으로 한번 가보자. 책. 자, 여기는 다 숙제였지? 자, 여기는 다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 분사구문 문제는 이후 책의 문제는 아직 안 풀었었지? 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는 되게 쉽거든. 이건 너무 기본적이라서 안 풀 거예요. 위드 명사 분사는 이따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를 안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자, 방금 전에 했던 얘기도 여기도 나오지?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누굴 쓸 수도 있다? 그 얘기 나왔어요. 독립분사구문 어렵게 말을 했는데 부사절인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우리 배웠어.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관용적 표현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요 정도 외우면 돼. 자, generally speaking은 뜻이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분사구문인데 그냥 수거야, 수거. truly speaking은 뭐야? 엄격히 말해서. frankly speaking은 솔직히 말해서. considering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뭐뭐를 고려해 보면, 그 다음에 judging from 이것도 잘 나와. 뭐뭐로 판단해 볼 때. compared with는 뭐야? 뭐뭐와 비교해 보면. 그 다음에 또 추가시켜 보자. 자, 뭐뭐를 고려하면 considering이랑 같은 뜻이 있는데 너희가 딱 기분만 나타나는 때가 있어. 기분 다음에 절이 올 때가 있어. 주어 대. 이 대절이 여기 대신 표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뭐 사형식 기분 이런 게 아니야. 기분. 자, 이거는 뭐뭐를 고려해 보면이라는 뜻의 기분이야. considering이라는 뜻이 같다라는 거야. 나오면 이제 알게 되겠지. 상당히 많이 써. 주어 동사가 뒤에 쭉 오게 되고 이렇게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렇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자, 이제 문제를 넘어가 보자. 자,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연습을 위해서, 자,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오늘 그 유인물 펴놓고 헛갈리면 보면서 하면 되니까는 유인물을 펴놓고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만. 자, 1번 같은 경우 아까 배웠던 거지. 지금 부사절이랑 주절이랑 시제가 같아 달라? 자,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럼 당연히 무슨 부사 써야 돼? 완료 분사. 그럼 having been pp 써야 돼? having pp 써야 돼? 지금 이 경우에는 having pp지. 왜? 능동태니까. 그럼 같이 해보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having worked 하면 돼요. having worked. 진짜 나 이것도 봤거든, 얘들아. heading worked도 본 적이 있어. 내가 진짜 영어 가르치면서. 말이 돼? 안 돼? 안 돼. having worked지. having worked야. all the way. 그냥 쭉 하면 되겠죠? 주어도 똑같으니까. 2번. Since I did not receive an answer, I wrote again. 내가 답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편지를 썼어. 자, 이번에는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부정문이면은 분사 구문은 무조건 분사 앞에 뭐가 온다? 모든 분사가 다 그래. 분사 구문만 그러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시제가 뭐야 지금? 하나 더 앞섰지?
그러면 뭐가 와야 돼? not having pp. 왜 모든 게 다 지워졌지? not having pp. 됐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비교되면 이거는 문제로 잘 안 나와. 그냥 compared with. 근데 우리가 이걸 compared with를 안 외워도 수동태잖아. 그냥 compared with 쓰면 되는 거지? 이거 수동태잖아. she's compared with가 수동태니 아니니? 맞잖아. 그럼 compared with만 쓰면 되잖아. 됐죠? 네. 자, 이런 식으로 10번까지 쭉 풀어보자. 목요일 날에는 우리 이제 관계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 주 얘들아, 이번 주 우리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번 주 그래서 수표가 끝났어.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0시 반에 오전이 가장 다수였거든. 10시부터 11시 반. 이 시간이 안 되는 사람,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아이고, 문정이 안 돼? 일단은 녹화를 해놓을게요. 녹화를 할 테니까는. 태준이 어차피 토요일 날 어차피 힘들잖아. 그렇지. 이번 주 토요일 날 분사 테스트 볼 거야. 분사 전체. 그래서 테스트를 못 본 친구들은 그 금요일 날 시험지를 미리 줄 테니까는 친구들은 받아서 집에서 풀어서 명절 끝나고 갖고 오면 되고. 그다음에 아니구나. 그러면 좀 너무 긴장감이 없겠구나. 명절 끝나고 나서 수업 전에 좀 일찍 오든지 해서 푸시면 되겠고. 게 하나 남고. 자, 태준 이거 뒤로 하나씩 갖고 뒤로 보내주세요. 자, 숙제로 그거 풀어오면 됩니다. 숙제로 풀어오면 되고 뒤로 쭉 넘겨보자. 까지 다 풀었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이거는 아까 거 답지입니다. 답지. 그래서 우리 문법 특강은 이제 언제 종강이 되냐면 원래 이제 21일 종강으로 잡았었는데 그때 앞에 단어 구절이랑 형식이 굉장히 늦게 나가면서 몇 차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0일 날 말고 화, 목, 그 다음 주 목요일 두 번 더 해서 20일 날은 정상적으로 수업하고요. 우리 시간 4시, 원래 4시 반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쉬고 당연히 이 빨간 날 동안 안 와요. 그래서 목요일 날, 토요일, 그 다음에 화, 목 앞으로 토요일까지 하면은 5번 남은 거야. 목요일까지 하면 6번. 알겠죠? 2월 20일 종강입니다. 원래 21일 종강이어야 되는데 앞에 우리 진도가 처참하게 늦게 나가서 네. 됐죠? 네. 정말 여러분들 한 달 이상을 해주는 거야. 원래 12일날 시작한 그 강의를 40일 강의는 40일. 중이면은 걔네가 걔네 친구들 것 같은데 걔가 열심히 하지. 중학교 때는 너희 생각해봐라. 중3 때는 너희 그 교과서가 아무리 다 뽑아봤자 앞뒤 한 페이지 달랑 앞뒤 한 장도 나올까 말까였거든. 근데 지금은 일과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뽑아보니까는 벌써 3페이지 나오지? 어? 이거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 심지어 교과서 자체가. 근데 우리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모의고사 18번부터 45번까지 25개의 지문을 갖게 돼.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대체 얼마가 늘어나는가? 8배가 늘어난다고 계산하고 8배가 늘어난다 보통.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 시험 범위와 비교해 보면은 단순 길이 자체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는 둘째치고. 그냥 중학교식으로 띵까띵까 놀다가 시험 한 3주 전에 바짝 그냥 학원에서만 연락이 한 거 그거 진짜 안 진짜 안 통합니다. 1도 안 통해요. 그럴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깊이도 아니고. 중학교 내신 그거 대비할 것도 있나? 평상시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딱 가서 공부해도 100점 나와. 중학교 문제는 진짜 새벽에 나보고 새벽에 한 6시 갑자기 깨서 풀어보라도 100점 나와요. 자 뒤로 여기 그다음에 자 문제를 같이 봅시다. 그 아마 하나가 남으면 준호가 여기 옆에다 하나 놔두면 돼. 지금 쭉 돌면 돌면 시작할게요. 다 돌고 나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숙제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풀어야 될 연습량 해야 될 분사 문제를 더 많이 줬어요. 충분히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 맨날 진짜 입 아프게 얘기하고 있죠. 확실하게 개념 이해하고 외우고 나서 자기가 머릿속에 착 펼쳐줘야 돼. 계속 얘기하지. 머릿속에 딱 그려줘야 돼. 남한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서 내가 근데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안 된 게 있네. 난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틀리지? 이게 보완을 하는 거야. 문제는 보완이야. 보완. 자 그럼 보자. 4번. If he had been born in better times, he would have become a great statesman. 자 이것도 지금 앞에가 물론 가정법이 이게 가정법 완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제 부사절이야.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분사를 사용하면은 자 이 둘의 시제가 지금 같냐 다르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would 때문에 would have pp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having been 본으로 해줘야 돼.
자, 그런데 뭐만 남기면 된다? 지금 이게 수동태야, 능동이야? 수동태야. 지금 현재 분사야. 수동태야, 현재 분사야, 보니 얘들아. 이거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이잖아. 수동이잖아, 얘들아. 보는 누구의 과거 분사지? 자, 뭐뭐를 낳다가 뭐가 있어? 누구누구를 낳다. bear야, bear. 이거의 과거 시제는 뭐지? bore. 그 다음에 얘의 과거 분사가 뭐지? 태어나진, 낳게 된. 그게 뭐야? 뭐냐? 이게 태어나진 거야. 지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태어나진 거야. 누구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알겠니? 그냥 그걸 born이라고 하는 거야, born. having been born인데 수동태지. 이게 어떻게, 야, 이게 그러면 현재 분사니? 수동태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더 좋은 때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그런 스테인맨이 됐을 텐데, 주지사가 됐을 텐데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having been이 생략이 되고 뭐만 남아도 된다? 본만 남아도 된다는 거야. 자, as I didn't know what to say, I remained silent. 되게 많이 나오는 그 문제로 그러니까 문법 책에서만 많이 나오는 예문장이죠. 예시문장이죠. 뭘 말할지 몰라서. 자, 시제 같지? 그러면은 완료 분사 쓸 필요가 없지. 단수 분사 쓰면 되는 거지. 근데 부정문이잖아. 뭐가 와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와야지? 능동이니까 뭐 와야 돼? knowing 오면 되잖아. not knowing what to say. 자, 그 다음에 after he had finished his homework, he went to bed. 하나 더 앞서 있지? 자, 그러면 완료 분사 써야지. 능동이니까 having pp. 완료 분사 능동은 having pp. having finished. 여기서 having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 만약에 얘를 생략을 했다 치자. 그러면 갑자기 무슨 태가 돼버려 지금? 수동태가 돼버리잖아. 멀쩡하던 애가. having을 없애버리면 무슨 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없애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절대적이야.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과거 분사가 지금 수동의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니? 원래 기본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얘 앞에 have나 having이 있으면은 수동의 의미가 없어. 얘를 지워버리면 갑자기 멀쩡한 능동태가 무슨 태로 바뀌어? 수동태로 바뀌잖아. 근데 이렇게 고른다니까? 이거 맞다고 한다니까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절대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ecause he has been ill in bed for a week, he cannot go there. 얘가 일주일 동안 쭉 침대에 누워서 아파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 더 앞선 시제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 having been ill이지. 여기서 having ill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비동사가 여기 지금 과거 분사잖아. having been ill 아파가지고. 자, 그다음에 because I haven't read the book, I cannot criticize it. 내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책을 비평을 할 수가 없네. 자, 하나 더 앞선 시제 맞지? 어떻게 해야 돼? 맨 앞에 뭐가 와야 돼? 그렇지. 부정문에서 not이 와야지. 그 다음에 not,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having read야. not having read.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그냥 not have read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 분사니? 절대 안 돼. Not having read the book. Because I had been there once before. 내가 거기에 옛날에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 완료 분사 써야겠죠? 어떻게? Having been there. 비동사 없애면 안 되지? Once before. 자, as she was tired of reading, she took a nap. 어떻게? 자, 얘들아, 이거 무슨 태야? being을 왜 써? 그냥 뭐 하면 돼? tired of reading 하면 되잖아. 알겠니? 이 being 쓰는 거는 이거 중학교라 그랬잖아.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지금 중학교에서 이거 써야 될 이거 없어. 뒤에가 뭐야? 형용사를 쓰면은 being이 있어야겠지. 지금 과거분사잖아. 과거분사 앞에 얘를 왜 써? 그렇게 안 쓴다니까? 알겠지? 안 써. 수동태면 그냥 뭐 하라고? 과거분사만 남대로. 수동태 문장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과거분사만 있어도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잖아. 야, 심지어 having been도 사라지는 판이야. being이 왜 있어? 그런 문장이 없어. 내가 그걸 얘기했지. being이 있으면 되게 오히려 자칫하면은 이건 좀 어색하겠지만 진행적인 의미를 줘버릴 수가 있어. 자칫하면은. 알겠니?
그래서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자,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여기에는 아직 예문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형식이 잘 되었어야 되는지를 내가 예문으로 보여줄게. 형식이 안 돼 있으면 왜 어려운지. 그리고 학교 시험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내는 그 분사 형태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 학교에서 시험에서 얘를 줄여야겠다. 자, 예를 들어서 as 너무 얇네. 너무 얇아. 이 정도. 자, as I was asked to do it. I had no 뭐 뒤는 그냥 I had no choice but to 난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얘를 분사하고 문을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은 그냥 뭐만 남으면 돼? 에? 에스크드만 남으면 되잖아. 그치? 에스크드 다음에 뭐 와야 돼? To do it. I had no choice.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고등학교 내신은 이런 거는 바꾸란 문제는 안 나온다니까. 이제 어법 문제로 나오잖아. 너 보고 골라라 그래. 위에가 아예 없어. 차라리 있으면 낫지. 없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본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딱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온 거야. 아, 이제 얘네들 틀리겠네. 딱 알아. 많이 틀리거든? 골라라 그래. 그럼 니네 이거 고른다니까. 그러면 내가 요청을 한 거야, 요청을 받은 거야? 요청을 한 건데 이거 고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의미에 따라서 고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니네 형식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 형식을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고. 야, 에스크가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에스크 다음에 그냥 투부정사만 오는 경우는 없어. 에스크가 투부정사 쓰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 그 다음에 뭐야? 투부정사잖아. 오형식이잖아. 알겠니? 자, 그러면 asking to do it 하면 지금 뭐가 빠져? asking에 뭐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없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오형식 ask에 이게 뭐야 지금? 수동태구나. 이게 목적격 보어고. 오형식 수동태가 안 되면 이게 안 보여. 이게 맞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심지어 자, 또 보자. 자, 내가 as I was given 내가 받았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는 행복했어. 뭐 되게 유치한 문장. 나는 행복했어. 돈을 받아서 행복했네. 자, 분사구문 만들어 볼까? 이거 왜 망설이지? 분사구문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 기분 다 원이잖아. 그치?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또 해석을 못해요. 돈을 줘가지고요. 제가 행복했습니다. 이러고 있어. 내가 돈을 줘가지고요. 행복했어요. 왜? 앞에 헤빙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소설을 쓰고 있어. 이게 되면 과거분사만 있으면 이게 무슨 태라는 거야? 수동이라는 거잖아. 근데 머니가 왜 있어, 선생님? 기분에 왜 목적어가 있죠? 정신 차려야지, 친구야. 이거는 몇 형식의 수동태야? 사형식 기부의 수동태잖아. 뒤에 뭐가 남아있는 거야? 직접 목적어. 나에게 돈이 주어져서 나는 뭐했어? 행복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형식, 오형식 수동태가 안 되면 특히 이게 분사가 과거분사로 나오는데 뒤에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온다든지 아까처럼 목적격 보호가 올 때 해석을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 문법 문제를 틀린다라든지 영작을 못한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 독해를 할 때도 아니면 이상하게 독해를 해서 본인이 이제 문장이 이제 다 뒤틀려 버린다든지. 됐니?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뭐 심지어 seeing him 보자.
이어진다 생각해보자. Seeing to enter the room, seeing enter the room. He got caught. 근데 붙잡혔어. By the police. 경찰한테. 뭐 이건 됐다 치자. 너한테 골라라 그랬어. Seen to enter the room. Seen entered the room. He got caught by the police. 뭘 골라야 되지? To enter the room이랑 entered the room. 뭘 골라야 돼? 이게 오형식이 안 돼 있어. 수동태가 아직도. 이게 안 됐다고 니네는 지금. 야, 의미상주가 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본 거야, 보여진 거야? 그럼 수동태로 만들어 보면은 그 사람이 entered the room, 방에 들어간 게 보였다. 이게 되니? 돼? 안 되잖아. 이게 과거 분사가 왔다 치면은 그 사람이 들어와지는 게 보여줬다. 이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뭐가 침입한 게 보여줬다. 이게 뭔 소리야? 말이 되냐 안 되냐? 이 사람이 들어간 게 보여진 거잖아. 그럼 목적격 보호가 지금 뒤에가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가 he를 설명하는 건데 목적격 보호가 동작을 지금 he가 동작을 하는 거야 당한 거야? 한 거잖아. 그럼 to enter the room이지. 그 사람이 방에 들어가는 게 목격되었다란 말이야. 여기서 he 같은 거 빠지고 뭐만 남는 거야? seen to enter the room이지. 방에 들어가는 게 목격되어서 그냥 경찰한테 붙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형식 수동태 제대로 해 얘들아. 알겠니? 내가 오형식 수동태일 때 결국에는 목적격 보호는 주어로 나온 과거의 목적어였던 주어를 설명해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주어가 입장에서 엔터는 엔터의 의미상 주어는 hin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엔터드가 되냐? 자, 반대로 그럼 내가 the room을 먹고 만들어 보자. As the room was entered by him. The room was watched by the police. 자, 이거는 쉽지? 위를 어떻게 하면 돼? entered, 그치? by him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좀 더 꺼보자, 이제. 그 방이 목격이 됐어. to enter, entered by him. 이번에는 그럼 뭐 골라야 돼? to enter 골라야 돼? entered 골라야 돼? entered지. 그렇지. 그 방이 침입을 당한 거잖아.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방이 침입이 당하는 것이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은 경찰에 의해서 감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오형식 수동태가 안 되면 결국 이걸 뭘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 갑자기 뭘로 변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위에도 부사절이 뭘로 변할 수 있는 거야. seen, entered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진짜 이제 머리 아프다 생각하겠지. 근데 entered를 골라야 돼. 왜냐면 의미상주어가 더 룸인데 그 방이 목격됐네. 그 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침입되는 게 목격됐다가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형식 수동태가 정확하게 안 되면 분사 구문에서 문제를 만들 때 선생님들이 이제 저런 걸로 되어 있는 문장을 만들면 거의 100% 문제로 만들 거고 너희는 그런 문제마다 계속 찍게 돼 있어. 혼동하니까. 그럼 확률로 맞추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지? 그거 열심히 공부해. 제대로.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이거는 접속사 살려놓은 거야. 접속사 살려놓은 거 아까 말했지? He fell asleep. 특히 이 분사구문이 뒤에 있을 때 접속사를 많이 살려놔.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걸 안 썼네. 근데 이거는 with 쓰는 거니까 전 with를 썼네. with를 줬어. 자, 그럼 이제 with 쓰는 거 일단 보자. 아까 우리 다시 본책으로 돌아와서
나 본책이 아니라 내가 준 유인물로 돌아보자. 자, 유인물에서 이제 안 한 게 있어. 자, 분사의 특별용법을 하겠죠. 특별용법. 네. 이게 위드 특별용법이야. 그 나중에 다 되면 이 분사 파트에 이거 붙여 얘들아. 단권화 시켜. 형식은 붙여놨어 지금? 형식 붙이고 단권화 시켜. 자, 분사의 추가전 역할 다시 한번 이것만 정리하자.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분사의 형용사전용법과 제한서술, 그 다음에 부사전용법, 분사구문 봤어요. 자, 이제는 분사의 그냥 추가적인 역할, 서술어의 일부가 된다. 얘가 서술어가 되는 거 아니고 서술어의 일부, 다른 놈이랑 합쳐져야 돼. 자,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합쳐져? 비동사랑 합쳐지면 무슨 시제가 돼? 진행 시제 본동사가 돼. 둘이 합쳐지면 밑에 보는 것처럼 I have been, 어쨌든 비동사지 지금. have been 자체가 비동사의 변화형이잖아. I have been studying, 나는 공부를 쭉 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완료 진행 시제. 그때 우리 시제할 때 했어. 그 다음에 수동태. 수동태는 BPP, 그는 칭찬을 받았다. 그의 위대한 작품들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일 때가 조심하라 그랬어. 완료 시제. 아까 완료 분사도 그렇지만 have, has, had 다음에 pp만 있으면 과거 분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완료 시제 능동태가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의 특별용법이 뭐냐면 with 명사 분사 진짜 많이 쓰여.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she sat on the sofa.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With her dog wagging its tail. 그녀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with 명사 분사라 그래. with 명사 뭐라고요? 분사.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돼. with 명사 분소를 가지면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 주어야. 그래서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명사가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되어지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명사 분사 사이에 무슨 관계? 주술관계, 의미상 주어니까. 그래서 명사가 동작을 하는 거면 with 명사, 현재 분사. 명사가 동작을 당하는 수동관계면 with 명사 무슨 분사가 와야겠어? 과거 분사가 오는 거야. 되게 간단해.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능동관계일 때 보자. with 명사 무슨 분사? 현재 분사. 자, 세 번째 문제는 볼게. The professor entered the hall. 그 교수님이 그 강당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그를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학생들이 기다림을 당한 거야? 기다린 거야?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with 명사 과거분사 쓰는 경우 보자. 자, 그는 관중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팔이 포개진 채로, 그러니까 arm folded는 팔이 이렇게 된 거죠. 팔이 꼬아진 채로.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세 번째 문장. He left the house. 그는 방을 떠났어요. 뭐 한 채로? 그의 스마트폰이 스스로 스스로 꺼 아니면 꺼져. 그러니까 turned off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이 쓰여. 되게 많이 쓰이고 우리 이제 이미 몇 번 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기독해 하면서 되게 길게 나올 때가 있어. 되게 길게. 이렇게 짧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쓰인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응용한 거 보자. 이거 응용이야. 볼게. 자, 응용을 어떻게 하냐면 응용은 with 명사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with 명사, 자 적어야겠지. 내가 적어놓지 않았어. with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 그 다음에 with 명사 다음에 부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with 명사 다음에 전치사 구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석은 별로 안 어려워. 이것만 이게 with 명사 얘네구나 라는 것만 딱 알아채면 with 명사 분사랑 같은 유형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채면 해석은 되게 쉬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밑에 보자. He spoke. 그는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쭉 침착한 채로. 계속 해석은 명사가 뭐뭐 한 채로,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런 종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밑에도 볼게. The child stood there. 그 아이는 거기 서 있었어. paid money. 그럼 얼굴이 뭐 한 채로? 창백한 채로. 이런 식으로. 창백한 얼굴로 이러지 말고요. 서술이야.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이렇게. 명사가 뭐뭐 하면서. 자, 밑에 보자. He stood by the door. 그는 문 옆에 서 있었어. 자,
주머니 안에 있는 손이야? 아니면 손이 주머니에 들어간 채로? 그렇지, 손이 주머니에 들어간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맨 마지막에 The boy ran out of the room. 그 소년이 방 밖으로 뛰어나갔어. 눈 안에 있는 눈물과 함께야. 눈이 눈물에 있으면서야. 눈물이 눈에 있으면서야. 눈물이 눈에 있는 채로 이렇게. with 명사 분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쭉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분사는 일단은 나는 설명을 다 해드렸어. 이제 너희가 해야겠지. 그렇지? 그럼 다시 돌아와 보자. 거기 문제로. 여기. 자, 아까 여기서 with 명사 분사 문제도 여기 있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여기도 당연히 우리 연습 문제도 이거를 풀어보면 되겠어. 다 풀어보고, 여기도 풀어보고, 다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접속사 살려놓은 게 왜 없지? 접속사 살려놓은 거? 접속사 살려놓은 건 어쨌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 문제에서 여기 7번은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7번은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자, 일단 3번 보자. 3번. There are many pens. 많은 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파님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를 가지면 된다. 자, 문제가 뭐야? 지금 부사절의 주어 there랑 주절의 주어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사연은 다르지. 독립분사지. there. 그다음에 아가 뭘로 바뀌어야 돼? Being many pens. You can have on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자, 아까 우리 배운 거 있지? 근데 왜 칸을 이렇게 두 개로 해놨지? 아무튼 there being many pens 해야 돼. 자, 여기서 since를 예를 들어서 접속사를 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자, 이 경우에는 접속사를 안 살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분사 구문 앞에 주어까지 살려놨죠. 거기다가 얘까지 살려놓을 거면은 분사 구문을 뭐하러 쓰니? 그냥 이렇게 쓰지. 그래서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접속사는 살려놓지는 않아요. 그건 틀리게 돼요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잘 안 나올 거야. 그런 경우를 아예 못 보니까는 됐고. 자, 그다음에 보자. 4번.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주어를 살려놓을 때는 접속사는 살려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접속사까지 있으면 그냥 문장을 다 쓰는 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자, 4번. When the work had been done, we went shopping. 자, 그럼 보자. 자, 주어가 또 같아 달라? 다르지. The work.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시제도 다르지? 그럼 having been done 하면 되겠죠. The work having been done. 됐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수동태야 아니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having been done 하면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이지. 빈 pp인데 having 빈 pp 무조건 수동이야. 알겠지? 자, 이러면 뭘 생략할 수 있다고? having been이야. 그런데 니네가 어떻게 틀리냐면 그걸 여기서 지금 칸수가 3칸인 거 봐서는 아마 더 워크 돈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자, 너희가 어떻게 틀리냐면은 요렇게 해놓은 또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 더 워크 빈 더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B는 안 돼. B는 절대 안 돼. B는 항상 누구랑 같이 써야 돼? having이랑 같이 써야 돼. having been. 아니, 이거 우리 완료 시제도 마찬가지잖아. 완료 시제도 예를 들어서 the work had been done이잖아. 그 일은 완료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the work been done 이게 되냐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들아. B는 항상 앞에 have나 had 완료 조동사가 같이 있어야 돼. B는. 알겠어? 만약에 시제가 똑같아가지고 being은 되는데, 시제가 똑같았으면 being 단순 분사는 되는데 being만 쓸 수는 있다고 없다고? 없어. having을 써줘야 돼. being만 남는 경우는 절대 없어. 어느 경우도 없어. being은 혼자 쓸 수가 없어. being은. 알겠지? 자, 그래서 없어지려고 하려면 아예 세트로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됐니? 아니면 또 요렇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완료 분사는 완료 분사인데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럼 그 일이 완료해가지고 뭔 소리야? 돼 안 돼? 안 되잖아. do는 뭐뭐를 하다야. 뭐뭐를 완료시키다의 do야.
그 일이 완료된 거잖아. 그럼 having been done이 되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은 아예 다 없애버리거나 the work done 하거나. 됐지? 이게 칸수를 내가 보기에 2칸 준 이유는 뭐 구평은 왜 2칸 줬지? 아 앞에 대열 빙 아니구나. 그 매니 펜스에 있었구나. 그치? 이걸 비행을 생략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거 이렇게는 잘 안 써. 말도 안 되고 이거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When the film was shown, everybody was moved. 하면 어떻게 하면 돼? 3칸 줬어. 자, the film was shown. 그 영화가 보여줬을 때 모든 사람은 감동을 받았대. 자, 일단은 정석대로 해보자. 주어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the film 자, 보여줬을 때 이렇게 the film shown 해도 되고 주어가 살아있으면 the film shown 해도 되고 being을 살려놔도 돼. 이렇게 the film being shown. 좀 사람들한테 오해를 안 주기 위해서. 왜냐면 the film shown 하면은 좀 오해를 줄 여지도 있지. 보기에. 그래서 둘 다 가능해. 이렇게 the film being shown. 그러면 그 영화가 보여줬을 때 이렇게 되잖아. 됐나요? 근데 이거는 주어가 다르니까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럴 거면은 분사구문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는 안 써. 자, 다음에 if we speak strongly 이거는 speaking strongly 이거는 독립분사 됐고 자 이거는 됐고요. 네.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숙제는 일단은 그 2개를 다 풀어온 다음에 단원종합 문제까지도 좀 해보자. 단원종합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단원종합 문제는 이렇게 쭉 봐서 페이지가 왜 이래. 단원종합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일단은 10 어려워지기 전 19번까지 풀어줘. 19번까지 19번까지 풀고 뭐 해오면 되겠어? 채점을 해보세요. 알겠죠? 아, 굉장히 많다? 어쨌든 방학이니까는 충분한 양의 지금 여러분 연습할 수 있는 양도 좋고 오늘 배운 거 확실하게 숙지하고 나서 이 문제들 풀어서 여러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토요일 날은 정시간에 그 10시에 와서 이거 평가하고 그다음에 좀 틀렸고 어려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분사를 이제 이번 주에 마칠 건데 목요일 날은 관계사가 들어갑니다. 알겠지? 관계사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목요일 날 되게 중요한 날이니까 일단 목요일까지 분사 많이 공부해 오고 질문 받고 나서 그날 한 30분 정도는 분사 다시 한번 질문 받고 1시간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사를 들어갈 테니까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했습니다.